김병진의 사이언서. 예. 사이언스의 약간 사투리 버전입니다. 자, 과학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반도체 얘기 해주신다고요. 제가 반도체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서야 해주시네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뉴스에 네. 진짜 반도체 반도체 많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셨는데 예. 거기서도 꼭 또 반도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반도체. 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벌써 전 두렵습니다. 들어도 모를까 봐. 도대체 반도체가 뭡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용어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 중학교 때 과학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전기를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얘기를 네. 하고 네. 전기가 안 통하는 나무 이런 것들을 부도체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예, 예. 근데 세상은 복잡해서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게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이 전기가 통하면은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인, 그다음에 전기가 안 통하면 아웃. 그래서 인과 아웃을 동시에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과 0을 전기 신호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과 0 하면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진수라는 게 예. 있습니다. 예. 그죠? 이진수 하면 디지털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전기 신호를 가지고 디지털화를 구현할 수 있는 물체가 이제 그 반도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를 주로 뭘로 만드느냐? 예.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제 대부분의 재료가 실리콘인데 그래서 우리 미국의 동부의 캘리포니아 쪽에 그 반도체 또는 IT 기업, 컴퓨터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콘밸리.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이 이게 바닥에 깔려 있다.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따로 명칭을 되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멋있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실리콘.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 실리콘밸리 이러면 사실은 바이오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아, IT나 그러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그냥 저는 반도체 하면은 TV에 나와서 이렇게 쫙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예. 그거 생각하고 이제 컴퓨터 뜯어보니까 그 반도체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방금 우리 김동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뜯어보면 딱 눈에 보이는 반도체. 예. 네. 그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아, 우리 메모리 반도체. 저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예, 예. 얘기를 하고 또 이 저장이 아닌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반도체라고 얘기하면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한번 그 자료를 입력해서 이제 지워지지 않는 롬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예. 그다음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자료가 저장되었다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는 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옛날에 반도체가 기술 시간에 있는데 배운 것 같아요. 그거 아마 다 들으셨는데 기억을 잘 안 하시고 있습니다. 롬. 롬이 리드 온리 메모리. 메모리. 아,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메모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근데 뜻이었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점점 세상이 자료가 많아지니까 예. 점점 고밀도, 고집적화 시켜서 그다음에 이게 어디나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세계적인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가 있냐면 우리 컴퓨터에 메인 들어있는 게 뭡니까? CPU. 네. CPU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코인 채굴 한다고 많이 갖다 쓰고 있는 GPU, 그래픽 카드. 그것도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휴대폰에서 이제 메인 작동을 시키고 있는 AP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그다음 전기를 보내고 안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파워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기억 내에 있는 기억 부분이라면 예, 예.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하죠. 작지만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생각외로 종류도 많고 실제로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총 생산량의 한 70%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업 우리
그 TV 광고에서 보셨을 겁니다. 인텔이라고 인텔. CPU 만드는 예, 그런 예.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기업이고요. 예,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부족 현상에서 기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왜 이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복합적인데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집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남죠. 네. 뭐 하십니까? TV 보고 TV도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게임기도 사고 네. 다 반도체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음.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자동차도 밖에 안 나가니까 안 나간다 했다가 이제 슬슬 오히려 대중교통 안 타고 네, 자기 자동차 이용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러면서 자동차가 이제 많이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요즘엔 반도체 덩어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요가 증가되는데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이제 쇼크가 옵니다. 올해 2월 달에 텍사스에서 엄청난 한파가 와가지고 단수, 단전. 네. 그 잘 산다는 미국이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맞아요. 생기는 그런 네. 상황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미국의 인피니언 같은 반도체 전문 제작 회사들이 있었는데 공장이 중단돼 버립니다. 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산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계에서 이런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제일 큰 기업이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예. 이게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됩니다. 아, 물이 없어서. 냉각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다음에 예.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차량용 반도체 3위 기업인데 여기는 화재가 나가지고 생산이 안 돼요. 아이고. 이게 예. 한꺼번에 이런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불안하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사재기를 막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아까 기후위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공장이 수도됐는데 네. 근데 기후위기 때문에 자동차가 뭘로 바뀝니까? 전기차. 우리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 예언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었는데 예. 전기차는 완전히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네.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다들 기업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생산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들리는 얘기는 그런 게 미중 갈등에 의해서 예. 이 미국과 중국의 서로 힘겨루기에 의해서 이 반도체를 분할시키고 이런 것들을 요번에 우리 대통령까지 했지만 대통령 바이든이 한 얘기 뭡니까? 반도체 일단 미국부터 공급해. 중국 주지 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백신 우리 많이 줘 이거랑 그렇죠. 반도체 우리 많이 줘 네. 이게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삼성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문제 이것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이 조금 복잡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예.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런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IDM에 우리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IDM 기업인데요. 이제 그거 말고 이런 그 소량 다품종의 반도체를 특수하게 설계해가지고 하는 기업이 팹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팹리스. 이거는 설계만을 전담을 합니다. 어. 이 설계를 하면 어디서 제작을 하냐? 파운드리라는 회사에서 아 파운드리 네. 본 거. 파운드리는 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TSMC가 대표적인 파운드리인데요.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OSAT라는 기업이 패키징하고 검사를 해서 출하를 되게 합니다. 근데 이 IDM이 뭐 다 하긴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중심이고요. 예. 지금 필요한 거는 제가 비메모리라고 비메모리, 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 비메모리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삼성이 그걸 하려고 하니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만들어도 많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이익이 좀 적죠. 그래서 삼성은 파운드리만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아니 그러면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잘 안 되죠. 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정말 뭐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서로 모셔가려는 그 뭐 회사가 있다. 그게 팹리스예요? 아니면- 그렇죠. 설계하는 기업들. 아 이제 조금씩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돈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부산에도 반도체 그 뭐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시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산 이러면은 뭐 소위 말해 실리콘과 상관없는 도시처럼 느껴졌는데 예. 네. 실제로 부산에도 반도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기장의 방사선 의과학단지에 가면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산 테크노파크가 국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공장을 준공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예. 여기는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파워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 파워 반도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전력을 변압을 시키거나 또는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직류를 교류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안정적으로 분배를 시키거나 하는 전기 계통에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에헤, 이제 반도체가 뭔지 오늘 조금 들었는데 다시 또 파워 반도체까지 나와가지고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제 이 부산에 있는 기업이 기존의 뭐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거 뭐 차별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파워 반도체 자체가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시설은 아니었고요. 네, 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나 그다음에 우리 그 분산 전력이나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 때문에 전기에 관련된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뭡니까? 아까 반도체의 주 원료들이 실리콘이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산의 시설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실리콘하고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을 기본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네. 실리콘보다도 훨씬 더 이게 전력 반도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리콘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고전압을 견딜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류를 보낼 수 있는 양이 100배 정도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전기를 보내고 더 높은 고압의 전기를 보낼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예. 한 번 보낼 때 에너지 손실이 73%가 더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세이빙하자라고 전기로 바꿨는데 이게 만약에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면 안 좋겠죠. 예, 네. 예. 거기다 이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도 기존의 실리콘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볍고 더 많은 전기를 처리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러한 실리콘 카바이드를 가지고 이제 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시설.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실리콘 계열은 좀 있지만 실리콘 카바이드는 부산에 이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거의 유일한 시설이고.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용화 센터라면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도체 대량 생산하면 삼성전자 이런 공장들을 예. 많이 보시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고요.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량 납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시설도 충분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규모의 상용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바로 제품 판매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뭐 매출 규모랄까요? 뭐 그런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네.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력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와서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면 하는데 이제 이게 본격 가동이 19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 네. 네, 예. 현재까지 장비를 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9개 회사가 와서 쓰고 있고 뭐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 예. 작년 올해 연초까지 해서 한 16억 5천 정도의 계약고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민간 수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민간 수준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가 이렇게 조금 활성화돼서 좀 더 제조 공장이 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초기에서 아주 소량 같은 경우에 대행 생산을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필요하면 그 주변에다가 자기만의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설계하는 기업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설계를 서울에서 하고 부산 와가지고 생산하고 시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부산에 바로 근거리에서 생산하고 이제 자기들이 설계하고 생산하고 또 검증하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벌써 2개 기업이 그 주변 산단에 입주 우리 너무 계약을 몰랐네요. 했고 예.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던 이제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데 후처리를 하는 기업인데 JM제코라는 기업이 이제 그 공장을 입주를 완료를 했고 예. 이 사업을화를 위해